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실제 살기 위해서 집을 매수했는데요. 기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담소와 다른 입장의 국토부 해석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박정재 공인중개사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살던 집의 임차인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찍었던 실거주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 자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에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와서 국토부의 유권 해석과 함께 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실거주 매수인의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얘기고요. 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자녀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관된 원칙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9월 11일 날 관련 보도자료들에 대한 내용이죠.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전세 끼고 산 세주인의 절규,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 등이었어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을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다음에야 매수한 주택을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밑에 보시면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케이스 1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매매 잔금 완료 전 행사된 경우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과 1개월 사이에 잔금 완납 전 계약갱신 청구를 가능하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보도자료를 보셨듯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했고요.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와서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으로 됐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한참 질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을 적에도 이러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 Q&A를 내줬었는데요. 그 Q&A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으면 상담소에 있는 분들도 명확하지 않다면 그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요건 해석을 기다려봐야 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상담소 분들이 했던 내용과 함께 맞춰볼게요. 실거주 목적의 실거주 목적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을 적에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금 현재 임대인과의 계약갱신은 거절하지 못하나 잔금 완납 후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었을 경우 그 계약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계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입법 그 상담소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믿고 거래한 매수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용을 좀 보류를 하셨다거나 했으면 훨씬 더 좋으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그때 내용을 가지고 거래하셨던 분들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사무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문의가 왔었고 매수인께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다 라고 하면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요건 해석이 정해졌으니까 이 이후에 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매매 잔금 완료 후 행사된 경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이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과 잔금이 완납한 후 이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수인 셋이 모여서 임차인이 만약에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으니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바꿔서 계약갱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향후에 매매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세입자와 함께 동의를 받으신다거나 이렇게 또 다른 내용으로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제가 정부 요구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설익은 정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혼란과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거든요. 근데 김현미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세가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셔서 아니면 정말로 전화라도 한 통을 돌려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전세값도 굉장히 많은 가격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전세가가 안정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거주로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그러면 이쪽에 계시던 현재 임차인 분들은 실거주 오셨던 다른 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쪽의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정된다기보다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로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받으신다고 하셨죠. 사전 청약을 받기 위해서 본 청약까지 갈 적에 무주택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를 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텐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하여간 저희
현장에서 부동산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임대차 3법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박정재 공인중개사님의 이야기처럼 이 법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힘든 임대차 보호법인 것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도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애초에 법이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디 모두가 집으로부터 편안해지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헷갈리셨던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